아주 앳돼 보여서 뭐 20대 정도 내지는 10대 후반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우리 젊은 여성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4.15 총선이 지금 부정이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오시는 거죠? 네. 그 어떤 면에서 많이 부정이 저질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외국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전문가인 교수분이 네네. 논문을 이 짧은 기간 동안 4번이나 냈을 정도면은 네.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만한 일인데, 네네. 아무리 봐도 포털에서나 뉴스에서 그런 걸 제대로 다뤄주는 게 없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고요. 네. 그것보다 또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이 그 선거 개표 참여했던 분들이 찍어 올린 영상들이 있었는데, 네. 종이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네, 포스트잇처럼.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선거지가 붙어 있는데,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뭐 풀이 붙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로또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영수증 여러 개 나왔을 때 네. 그렇게 쭉 인쇄돼서 나오는 그 종이 마냥 절단이 잘못된 건데, 아무리 봐도. 네네. 근데 선관위의 해명이나 그런 것도 여태까지 봤을 때 너무 이상하고, 이거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데 그 선관위에 대해서 법원이 네. 증거를, 그런 거를, 물품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비례대표 용지인가 그런 거를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세상이 조용한 것 같아서, 네네. 이게 대만이나 홍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있는 일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공감이 가기 시작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저희 기성 부모 세대들은 오래전부터 외쳐왔는데, 우리 그 젊은 여성께서는 언제부터 이 나라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도, 이게 주변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행동에 옮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막 많이 전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게 특히 여자애들 사회에서는 더 그게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이 정의다, 이런 식으로 인식들이 잡혀 있고, 네. 지금은 많이 다 지겨워하는데요. 네. 좀 그런 뭔가 프레임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네. 제가 있었던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뭔가 처음에는 제가 의혹을 제기를 했더니,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너무 니네 연예인 빨듯이 너무 심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 정치인에 대해. 조국의 딸이나 조민 그때부터도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그 성적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성적인데 가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 제기를 했을 때 바로 강퇴를 당하고 욕을 엄청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상처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혹시 네네. 지금 여론조사라는 거를 또 발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매스컴에서. 아무도 안 믿지 않나요? 그거는 솔직히 70% 막 이러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최근에 네. 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미국 측의 비밀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네. 문재인의 그 지지율이 4.4%라고. 4.4%요? 예, 아, 예. 진짜요? 예. 이렇게 나왔고. 그거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낮긴 한데. 네. 네. 실질적인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유튜브들이 네. 길거리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때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보통 한 문재인 지지율이 20%에서 20%대였어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인 수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여론조사 기관이 네. 지금 조작 그 여론을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결과가 요번
4.15 총선에서 네. 그대로 반영된 것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왜 그렇게 발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차렸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네.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결과가 나와도 의아하지 않도록 밑밥을 깔기 위해서 아, 예. 미리 여론 조작을 해서 네. 이거 봐라, 여론 조작이지만 우리가 알기론 네. 여론조사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라고 우기기 위해서 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예.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도 앞에다가 미리 밑밥 깔면서 거짓말 하지, 그렇게 황당하게 딱 나오게 하면은 거짓말인 거 누가 봐도 알고 누가 봐도 결과가 말이 안 되는 걸 알 테니까 네.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조작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거짓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 그 여론조사 단체장부터 이미 수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제가 정확히 예.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예, 정확한 그 견해인 것 같아요. 잘 파악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기성 세대 못지않게 참 젊은 층에서 이런 그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참 반갑고 기쁜 그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저께 토요일 날 그 강남역 11번 출구에서도 네. 저희 기자회견식으로 그때 그 했거든요. 그때 참석을 못 하셨군요. 그때는. 아니요, 잠깐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많은 청년들이 나왔는데 그때 11번 출구에 이렇게 왕래하는 그 시민들 네. 상당히 많은 좌우 옆에서 이런 그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봤을 때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많이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많은 청년들이 알고는 있구나. 근데 단지 행동에 그동안 나서지 못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행동에 빨리 나서지 못한 면이 있다. 네. 이런 그 얘기를 하셨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는 이게 사람들이 약간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얼마나 다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네네. 확실히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홍콩이나 대만 같은 그런 곳들도 일이 너무나 커지니까 그게 드러났을 때야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1명, 2명 계속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 각지에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이런 블랙 시위, 검은 우산 이런 상징성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고 피켓 같은 것도 지금은 종이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수개표 하는 장면이나 수개표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 중국인들이 어떤 특정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더 여러 가지 밝혀지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론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그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영어 공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외신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고 외국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어떤 기사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면서 한국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의 제목이 내용이 3개인가 4개인가 일주일 동안 나온 적이 있어요. 참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지금 언론도 그렇고 친척 언니 중에 기자하던 언니가 있는데 그 바닥이 되게 좀 그런가 봐요. 아무튼 참 언론인들은 진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그 언론 노조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가 맞는 것 같고요. 언론 뭐도요? 언론 노조 같은 언론 경우들이 노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민주노총 산하에 지금 언론 노조가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학교에서 심각하게 느꼈었는데 예. 근데
진짜 전교조만이 아니라 이게 언론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위에를 다 차지하고 있구나. 네,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 중에 기자 쪽으로 이렇게 취업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마지막에 다 통과하고서 면접을 하는데, 노조에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런다. 그럴 때 너 어떡할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더래요. 어허. 근데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우파 이념이 센 친구여가지고 네. 자기는 노조 그런 거랑 같이 안 한다. 자기는 자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광탈 당했어요. 바로 안 됐거든요. 불합격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사람을 뽑을 때조차 편파적으로 하고 무슨 5.18 같은 거 유공자 있잖아요. 그 네. 명단도 안 밝히고 네. 점수도 막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 주고 지금 그렇잖아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거기에 지금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마침 5.18이고 저번에 강남 갈 때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막 공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긴 힘들었는데 정서적으로 그래도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네, 그 5.18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 제가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우리 그 젊은 청년이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그 토요일날 보니까 대구에서 그 갤러리 소식을 보고 참여하신 30 가까운 젊은 여성이 있었거든요. 급한 김에 그냥 그 KTX 타고 왔다 간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참 그런 그 젊은이들이 우후죽순 전국에서 이렇게 좀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해서 빨리 지금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사회생되는 그런 그 일들이 좀 일어나야만 되겠죠. 네, 수도권에서부터 네. 그런 데서 시작을 하다가 점차 외신에도 알리고 전국 각지에 번져 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나라라면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은 저도 그냥 저 외국 갈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라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못 가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죠. 이민을 많이 가고 있다 그러죠? 네, 요즘 제일 이민 사이트 사실 저도 찾아봤거든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나라가 이렇다는 거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고 나서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디아스포라 그렇게 나라를 잃으면은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우선 우리가 최대한 지키는 게 우선이고 정말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보트피플 되는 거 나가야죠. 지금 네.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긴 한데 네. 지난번에 그 토요일 날 인천에서 온 중학교 3학년이 이번에 선거했습니까? 네? 투표했어요? 저는 투표권 제가 투표를 저는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에요? 투표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투표는 있었어서. 그렇지만, 네. 유권자 연령층은 되는군요. 네. 예, 그렇군요. 중3 학생이 투표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를 해가지고 와서 잠깐 연설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선거인데 이 선거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의 어떤 찬사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중3 학생이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발언하고 있을 정도고 사고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우리 중3보다도 더 나이가 드신 누나, 형님들 또 어르신들이 정말 더 분개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들이 너무나 많이 점령을 했고 지금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까발려줘도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살까 진짜.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 흘릴 각오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죽을 각오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절망적인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또 나서주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프레임 때문에 많이 그리고 언론이 항상 나쁘게만 비추고 무지하다는 듯이 비춰졌기 때문에 태극기 그런 집회하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오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 정말 어르신들께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그것 때문에 죄송하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여자애들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어르신들과도 조선족들 댓글 알바하는 그런 우마오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누가 욕하더라도 청년들이나 장년층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나라 각자 우리 각자 국민들 서로 우리 국민들 서로를 탓하지 말고 이거는 우마오당이 그동안 뿌려놓은 그런 나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조선족 그 차이나 게이트 댓글 알바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상한 대깨문 세력들 그들과 경제적으로 연합해 있는 그런 세력들일 거다.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거에 대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그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따라 고맙고 미안하다,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응원을 보낸다, 장하다 이런 그 댓글을 남겨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목소리도 너무 이쁘고 너무 똑똑한 아가씨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그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자녀 세대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그 아스팔트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그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부모 세대들이 조금 뒤에서 밀어줄 수 있도록 이제 젊은 자녀 세대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정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또 힘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고 또 원하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젊은 세대들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당해봐야죠. 만약에 그 정도로 못 깨어나면요. 네. 네. 우리 그 저기 그 젊은 자녀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거라면은 DNA가 분명히 그런 DNA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성향은 어때요? 부모님은 우파시긴 하지만 전혀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저한테 예. 정의에 대해 그런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어도 그래요. 네, 괜찮으세요? 어머, 네. 보통 이거 어떤 거죠? 네. 보통 저희 세대가 그렇게 묻혀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시듯이 전교조 세대에게 저희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특히 근현대사 선생님이 네.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시험 전에 그냥 프린트 던져주면서 그걸로 시험 나올 거니까 그걸로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수업할 때는 무슨 흑백 영상 막 데모하는 영상 막 틀어주시면서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주먹 쥐고 막 무슨 데모할 때 하는 그 동작 있잖아요. 그런 것 막 하고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로, 실제로? 네, 그 정도로 역사에 대해 엉망으로 가르치고 왜곡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 바뀌면은 교육계부터 다 싹 다 뜯어 고쳐 주셔야 되고요. 그동안 이렇게 안일하게 우파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동안 지금 나라에 여기저기에 구멍이 다 뚫려서 사람들이 다 세뇌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렇게 안일한 그 웰빙 정치인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정말 많은 상처라면 상처, 전교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아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정말 심각하고
좀 마음 아픈 그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더욱더 인식을 하시고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이 난국을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구자 방송이었습니다.